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황정수 기자라고 합니다. 주로 전자기업들, IT 기업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정두희 교수입니다. 현재 임팩티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리뷰할 주제는 인공지능인데요. 전문가시다 보니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뭘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그 생성형 AI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년 말에 등장한 챗GPT가 전 세계를 한번 놀라게 했었죠. 시간이 갈수록 이 뜨거움이 식기는커녕 이 생성 AI의 열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성형 AI에 열광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생성 AI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생산성 쇼크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생산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것도 꽤 쓸만한 수준으로 인간의 일이었던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애플의 자동차를 디자인해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해리포터 바이 발렌시아가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해리포터 등장인물들이 해외 유명 브랜드 발렌시아가 옷을 입고 모델이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영상은 발렌시아가에서 제작한 광고 영상이 아니라 데몬 플라잉 팍스라고 하는 일반 유튜버가 4가지의 생성 AI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걸리는 순수 제작 시간은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픈 AI의 달리나 아니면 미드저니 이런 이미지 생성 툴이 이미지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일단 물리적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작업의 퀄리티가 꽤 괜찮다 보니까 이게 생산성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가 실제 업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적용되면 진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여러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창조성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드전이나 달리2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로 이 생산성 혁명을 일으킨 건축사무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축사무소인데요.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데이터 같은 건 어떻게 수집을 해서 그렇게 결과물로 내놓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하 하디드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그 색깔의 디자인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생성 AI 툴을 가지고 와서 자하 하디드의 기존에 만들었던 이 작품들을 추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자하 하디드의 그 색깔을 반영을 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 툴을 이용을 합니다. 현재 자하 하디드가 내놓는 여러 이제 건축 아이디어들의 일부분을 이런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드저니를 통해서 창조성에 대한 어떤 감흥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흥미롭고 정말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들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추쌈과 드레스가 결합할 수 있을까? 과연 피자가 드레스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미드저니에서 이제 상추쌈으로 만든 이 드레스 디자인도 나왔고요. 피자를 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드레스를 또 생성을 해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발하기도 하지만 또 생성된 결과물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품질도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의 비빔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도 드레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비빔밥 드레스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디자이너나 건축가 아니면 열심히 뭔가 창조물을 만드시는 분들, 또 저희 기자들도 그런데 사실 좀 위협을 좀 느끼거든요. 최근 할리우드에서 창작자들이 AI가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파업을 했었죠. 또 실제 뭐가 좀 작가들 입장에서 억울하냐면은 일부 제작사들이 AI를 활용해서 대부분 초안을 만든 다음에 그 작가분들한테는 낮은 임금을 주고 각색을 맡기는 이런 사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부작용은 발생합니다. 모든 기술들은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거든요. 기술의 속도랑
부작용을 막는 사회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속도,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이걸 보면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AI 기술은 굉장히 좀 이제 선도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 저작권 문제,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이제 따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들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좀 빠르고 적절한 그런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그 허위 이미지하고 가짜 뉴스 문제입니다. 최근 한 사진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지면서 그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한번 해당 사진 보시겠어요? 옆에 흰색 건물이 그 펜타곤, 미국 국방부죠. 그 국방부 건물 안에서 그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2023년 5월 22일 이 사진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정말 큰일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이 쭉 퍼지자마자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가 한때 0.3%나 하락하는 등 증시는 출렁였고요. 물론 이게 증시가 이제 해당 이미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곧바로 회복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 경제나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사태는 AI발 가짜 이미지가 사회 경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첫 사례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유념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할까요?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생산성 그리고 창조성 혁명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안전과 신뢰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AI 인덱스 2023을 보면은 AI로 인한 사고와 이 논란의 수는 2010년보다 2021년에 26배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연달아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고 또 발전시키려면 부작용은 규제하고 또 산업은 육성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예, 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또 IC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 관심을 갖고 AI 산업에 대해서 좀 육성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특히 좀 요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지난 9월에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요즘에 그러니까 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그 성과를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법 제도 등 규범의 정립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 기업, 개인 등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전 고지 의무, 사업자의 책무 등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반영된 인공지능법 제정을 지원하고, 법 제정 전에 분야별로 특화된 AI 개발 가이드라인과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서 민간 자율적 시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일 ICT 정책 포럼과 같은 국가 간 협의체와 IPEF,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AI 신뢰성 확보 논의를 추진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가짜 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기본 원칙, 그다음에 또 글이나 영상, 사진 이런 거를 창조한 사람들,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또 대가를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동시에 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규제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책 방향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AI로 인한 사고와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규제, 법안이 잘 마련될 수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게 약간 그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 소속된 기업이 어느 정도 좀 기술 발전 수준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국가의 체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이죠. ICT 초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그래도 육성 쪽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지난 9월 13일에 척 슈머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빅테크 CEO들을 불러서 AI 규제에 대해서 일단은 논의를 했습니다. 겉으로 밝히기에는 뭐 규제에 대한 논의라고 밝혔는데 사실은 그 정제된 운동장, 그러니까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하지만 룰이 있는 이런 운동장을 마련해서 그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조 로프그린 그 민주당 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그 과방위 위원장 같은 분인데요. 이분은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다. 저는 그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말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 최소한의 규제는 마련하되 기업들이 열심히 뛰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좀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되게 그 함축적인 단어를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됐던 게 있었는데 정제된 운동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 운동장이라고 하는 게 정제시켜야 할 대상일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냅두면은 정제는 알아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진 않는 곳이거든요. 정제된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인위적이고 좀 규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거든요.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우리 교수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 정부나 이제 그 관 쪽에서 자꾸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들이대면은 그 기업가,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뭐 서비스를 새로운 걸 개발하기보다는 이 서비스가 과연 규제에 걸리지 않을까, 국민들한테 만약에 의도치 않게 약간의 피해가 갔을 때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여쭤봤을 때. 그래서 그 정제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운동장,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기업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정부는 최소한의 자율 교실을 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 그러니까 스탠드에서 멀리 이렇게 지켜보는 이 정도 역할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개별 기업을 넘어서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가이드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각국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용자 입장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한 줄로 리뷰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행성형 AI는 그 야누스의 얼굴이다로 하겠습니다.